주식 뿌뿌뿌뿌뿌 야.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상상해 왔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은 오를 수 있어도 아예 못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국가의 판단 기준은 이 가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규모만큼 확실하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산업, 이 네 가지를 묶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전기는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산업 보고서들을 보면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짧은 기간 안에 기존의 2배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서버를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서버를 돌릴 전기를 어디서 확보하느냐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전력이 깔려 있다는 전제 위에 산업을 설계했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위에 산업을 얻는 구조로 사고방식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환경 담론이 갑자기 승리해서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으로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산업의 성장 속도가 기존 전력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예측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계산표 위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원전입니다. 원전은 가장 진보적인 기술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해답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출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 단위로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전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전이 오르냐가 아니라 산업이 멈추지 않으려면 어떤 전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실제 정책 흐름도 이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범주에 다시 포함시키며 세제와 금융지원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을 다시 계산대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원전은 과거처럼 크게 짓고 멀리 두는 방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전력 규모에 맞게 쪼개고 조합하고 산업의 위치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하는 전원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이 흐름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재정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원전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전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는지, 왜 이 변화가 정책과 투자 판단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원전은 더 이상 이념의 대상도, 잠깐 반짝하는 테마도 아닙니다. 산업이 스스로 계산 끝에 다시 꺼내든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판단은 어디서 시작됐고, 그 결과 자금은 어디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이 오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돈은 두 갈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전 테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전이 유망하냐, 언제 오르느냐, 이런 질문은 이미 한 박자 늦었습니다. 지금 봐야 할 건 이미 작동 중인 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전력을 삼키고 전력 원전을 부르고 원전 자금은 결국 짓는 돈과 치우는 돈으로 나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AI 산업의 가장 큰 착각은 기술이 병목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병목은 전기입니다. 대형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은 도시 단위의 연간 소비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만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날씨 좋은 날만 돌아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력이 끊기는 순간 서버 손상, 데이터 유실, 서비스 중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전원, 결국 원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받는 건 과거의 대형 원전이 아닙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부터 송전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큽니다. 반면 SMR은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공사 기간은 짧아지고 비용은 통제 가능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 구조입니다. 전력이 끊겨도 자연순환으로 자동 냉각되는 설계. 기계가 아니라 물리법칙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은 원전을 멀리서 끌어오는 전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옆에 두는 전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국가 전력망 의존을 줄이고 기업이 자체 전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탄소 국경세 때문에 석탄, 가스, 전기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죠. 2026년은 계획의 해가 아닙니다. 착공의 해입니다. 미국 정부는 SMR 건설 보조금 수천억 원 규모를 소수의 1티어 사업자에게만 배정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 검증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 능력을 보겠다. 대형 SMR 계약도 이미 체결됐습니다. 모듈 단위로 보면 수십 개, 많게는 100개 단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모듈 생산 라인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MOU 단계는 끝났습니다. 구매 계약, 지분 투자, 착공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MR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인근 설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이제 원전은 될까 말까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짓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원전이지만 자금이 붙는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기업을 봅니다. 하나는 원전이 지어질수록 돈이 붙는 쪽, 다른 하나는 원전이 늙어갈수록 돈이 붙는 쪽입니다. SMR을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기술이 이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포지션은 다릅니다. 누가 이기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SMR 핵심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시공과 사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 규제 당국의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SMR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증은 이 설계로 실제 건설해도 된다는 사실상 정부의 승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물산은 복수의 SMR 기업들과 동시에 협력 구조를 깔아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노형 경쟁이 벌어지지만 삼성물산은 그 경쟁판 자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SMR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결국 돈은 누가 짓느냐로 흘러갑니다. 삼성물산은 그 연결고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을 보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기업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시장은 정비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전 세계 원전들은 수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백 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원전 해체 비용은 기당 수천억에서 1조 원 수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도 첫 상업용 원전 해체가 이미 승인됐습니다. 이후 노후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따라옵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해체에 필수적인 방사선 탐지 시각화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오염을 정확히 찾는 능력입니다. 이 기술 없이는 해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원전이 돌아가면 정비 매출이 발생하고 원전이 멈추면 해체 매출이 시작됩니다. 사이클의 어느 쪽에서도 수익이 생깁니다. 삼성물산과 우진엔텍은 같은 원전 산업에 있지만 돈이 붙는 지점은 정반대입니다. 삼성물산은 건설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파이프라인이고 우진엔텍은 해체가 시작될수록 확정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보면 원전을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사이클 전체 산업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전기를 요구하는 한 원전은 다시 필요해지고 그 돈은 짓는 쪽과 치우는 쪽으로 나뉘어 흐른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흐름에서 기자재 기업들이 왜 진영이 어디든 돈을 받는 구조인지, 누가 톨게이트를 쥐고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에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나름 여기저기 주식 유튜버들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영상을 보면 너도 나도 모든 종목 정보 다 알려줄 듯하다. 마지막에 종목 알려주지 않고 개인 정보만 빼가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주식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 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다 오픈을 하는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의 철학은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좋은 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는 게 진정한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깨끗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노력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